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될 판례는, 정말 이제 올해 판례들 중심으로 봅니다. 2020년도 이제, 판례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없었던 달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 빼고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판례들은 이제 다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이제 전 배우자라도,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사실상 이제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거 개인정보 자격증은 침해하는지. 자, 이게 또 이제 불합치 결정 내려졌어요. 당연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죠. 이전에 이제 유사한 판례가 있었죠. 단지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 이 열람, 또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게 개인정보 자격증 침해로 위헌 결정 내려진 바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 배우자예요. 이혼했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고 또 접근 금지, 또 이제 전화를 통해서도 이제 접근할 수 없도록 결정까지 내려졌는데 계속 이제 접근을 하고 또 이제 어찌됐건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또 거기에 이제 기록들을 또 열람하고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뭐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이고 또 언제든지 또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또 발급받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계속 추적하고 이제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한 규정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다툰 거예요. 자, 이제 개인정보 자격증은이고요. 이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은 있다고 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직계혈족, 자녀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교우청구를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범죄가 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은 교우청구 부여하는 거 수단도 이제 적합성이 인정된다. 근데 이제 침해 채성, 법익의 균형성이 맞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또 유출된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 사건 범죄왕은 주민등록부가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또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가해자는 언제든지 자녀명의 이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또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이나 정당한 알 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그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본인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또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또 피해자에 대해서 추가 피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자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법익 균형성에도 맞지 않다고 봤어요. 이 사건 범죄왕으로 말미암아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 증명서 또 기본증명서를 청구해서 발급받음으로써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인, 그러니까 이제 전 배우자죠. 전 배우자 개인정보 유출됨으로써 전 배우자의 입는 피해는 실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왕에 대해서는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 배우자가 이제 뭐 또 새롭게 재혼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기록들도 다 이제 결국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 판례를 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이제 결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군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이제 대담 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고 있는 동안 일반 이제 유권자들처럼 이런 이제 TV 토론 자유롭게 이렇게 시청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환경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시청 금지는 보충력 병력장으로 육성하고 또 병력생활을 적응시키기 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또 대담 토론회가 이루어진 시각을 고려하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이 이제 뭐 대담 토론회 시청할 경우 교육훈련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또 훈련병 생활관에는 텔레비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또 청구인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또 선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권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이제 공보조항, 선거 공보조항
그래서 이제 또 관련 규정도 다퉈졌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소음권 제한 또 침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점자 출판시설 기능하고 있는 점자 도서관 수도 약 40여 개 종조로 이제 불과하고, 또 그중 이제 20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책자형 소음공부와 달리 점자형 소음공부의 경우 국가 지자체가 또 작성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공보자는 그래서 점자형 소음공부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또 이제 점자 출판시설이라든가 점역 교정사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보 접근권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려할 건지 입법자의 재량이 넓고, 그래서 이제 선거 공보 만들 때 이 작성 의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법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면수 늘리는 대신 이제 점자형 선거 공보를 바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어라는 건 이제 수화 언어를 줄여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막 조항, 이것도 이제 재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전국 단위 이제 주요 선거에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같은 경우는 100% 한국 수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의무는 아니고 중요 선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법 규정상 이제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또 청각장애인의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 수어 자막 조항이 청구인 소음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했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이용 부담금 부과하는 한강 수계법 조항, 이게 재산권 침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쟁점이 됐던 건 이제 포괄임 금전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냐. 포괄임 금전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물 이용 부담금은 또 한강 수계 관리기금에 편입되어 한강 수계 수질 개선, 또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또 한강 수계 수질 개선, 또 주민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체 규모, 또 한강 수계 주변 생태계 변화, 수질 현황, 또 상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부과되는 공적 부담의 정도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의 산정 방법, 기준은 성격상 기술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 산정 부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수적인 관련 쟁점으로 이제 재산권 침해 여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예, 물이용 부담금은 특정 부류 집단에만 이제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조세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 요건 등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이제 준수해야 되는데, 자, 하천수 사용과 이제 수질이 상하류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또 하천마다 주변 자연환경, 또 이제 지리적 또 사회적 환경이 다르므로 이 수자원을 관리할 때 하천별 특성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 한강 수계법은 한강이라는 특정한 수계를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고, 또 수질 개선과 같은 공적 과제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보다는 관련된 특정 집단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강 수질 개선 사업은 해당 국민의 건강,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대한 공적 과제인 반면, 또 부담 납부 대상자에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요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 제한이 공익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평등원칙 위배 여부도 이제 쟁점은 됐는데, 뭐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죠. 검열에 해당되는 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검열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헌 결정하면 그냥 이제 출제 영순이에요, 영순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이것도 이제 검열이라고 봤어요. 기존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그것도 이제 이미 검열로 위헌 결정 내렸죠. 의료광고. 의사협회의 사전심의제도. 의사협회가 검열기관이라고 봤었죠. 이것도 검열이라고 봤어요. 여기 이제 의료기기 광고,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의료 광고나 의료기기 광고. 자, 헌법상 이제 사전 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상업 광고도 예외 없이 검열 금전칙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제도도 마찬가지죠.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제. 건강기능식품 광고 이제 사전 심의하는 제도도 이것도 이제 검열이라고 봤어요. 다 이제 상업 광고,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의료기기 성능, 효능,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 광고로서 그랬죠. 헌법 21조랑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과 동시에 같은 조 2항 사전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런 표현은 이제 기억이 나시죠? 뭐냐면 그건 사후 제한에 있어서 이제 심사 기준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상업 광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근데 사후적 제한, 사전 검열이 아니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규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는 좀 엄격한 심사. 상업 광고에 대한 사후적 제한에 대한 심사 기준은 완화된 심사. 그런 거하고 이제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별개. 아시겠죠? 사전 통제로서 사전 검열은 절대 금지. 그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상업 광고에도 적용된다. 자, 그래서 헌법 21조 1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열은 그 명칭, 형식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의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이죠. 내용. 방법이 아니라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열의 전형적인 개념. 자, 광고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민간 심의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심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고 식약처장은 법상 언제든지 위탁을 처리하고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전면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래서 이제 또 심의위원 위촉하려면 식약처장 협의해야 되고 심의위원회 수 자격, 임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식약처 고시를 규율한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행정권 주체가 된 전형적인 검열이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 처리에 있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인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전심의 제도를 구성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 검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검열에 해당되는 판례가 나오면 거의 뭐 이제 바로바로 출제가 돼요. 바로바로. 기존에 이제 검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판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그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이제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선거권 연령이 20세일 때 다퉈졌는데 합헌. 그리고 나서 19세로 개정됐죠? 그리고 다시 합헌 결정했는데 또 18세로 개정됐어요. 20세. 물론 역사적으로는 21세인 적도 있었어요. 선거권 연령이. 이렇게 이제 계속 변해온 거죠. 19세, 올해 이제 선거를 앞두고 18세.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18세.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다퉈졌어요.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정을 했고 또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을 한 거죠. 꼭 위헌 결정하고 이제 개정된 게 아니에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봤어요. 20세일 때부터. 입법 정책의 문제. 입법 재량의 문제. 나라마다 이제 어떤 나라는 20세고 19세고 18세. 지금 이제 18세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돼가지고 이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원 선거권 연령 하한이 종전 19세에서 18세로. 지금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 이 공직선거법은 개정됐는데, 여러분 이제 주민투표권이라든가 이제 주민의 이제 조례적 개폐 청구, 지방자치법은 아직 개정 안 됐어요. 그건 이제 예전처럼 19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개정하면 좋을 텐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교육감 선거에도 이제 준용하도록. 교육감 선거. 근데 주민투표권, 조례지정 개폐청권, 뭐 지방자치법은 안 받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심판 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 보이기 없고 소멸됐고, 예외적으로 이제 이 객관적 심판의 이익도 없어졌다. 왜? 이거 이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시 이제 심판할 실익도 없다고 본 거예요. 이미 해소돼 버렸다, 이거. 하한 19세 기준에 대한 게. 그래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각하 결정한 사건이에요. 자, 이건 뭐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학대학 정원 중 이제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제 여자대학교 이제 약대 이제 정원을 합쳐가지고 120명으로 이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계. 이 약학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남성의 직업 선택자를 침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대에 이렇게 인원수가 이제 확정적으로 할당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정원을 기준으로 이제 결혼이 생겼을 때 또 편입학 또 이제 시험도 하잖아요. 실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해서 또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 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계획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게 이제 균형성도 갖추었다. 직업 선택자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인데요. 이건 이제 각하 결정으로 끝난 사건이긴 하지만 좀 이제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자, 이건 이제 여러분 특히 서해안 지역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지자체 간에 이제 또 해안선을 놓고서 또 이제 매립지를 놓고서 자, 이제 판사상 보면 이제 매립전 공유수면은 바다예요.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청구인들이 새로이 형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이제 매립된 땅이에요. 원래 이제 바다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던 지자체가 이제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제 땅이 됐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이제 관할권을 인정해 달라. 그게 이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느냐 그 자체가 없다고 봐서 각하 결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 반대 의견이 이제 소수 있긴 있었지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유 수면에 대한 자치권도 인정합니다. 공유 수면하고 이제 매립지 원래 바다였는데 이제 메꿔진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 수면에 대한 어떤 분쟁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기존에 이제 국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불문법상에 이제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던 건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유 수면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종합적 관점에서 헌재가 결정해요. 이건 공유 수면에 대한 어떤 경계선 이건 헌법재판소가 이 판례는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매립지도 과거에는 그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바다가 이렇게 땅이 되는 거잖아요. 불문법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했던 거는 이제 여기는 아예 입법이 돼버린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결정하냐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법으로 이제 정리정돈을 해버린 거예요. 이쪽은 여전히 규정이 없어서 헌재가 판단을 하고. 자,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좀 보시면 돼요. 결정 요지를 보시면 이제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4조 3항을 신설해서 공유수면 매립지, 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이 결정. 이러한 결정을 위한 신청을 또 이제 의무로 규정하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전에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를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그 전에 행안부 장관의 신청,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편 공유수면 매립은 이 바다 메꾸는 거 막대한 사업비, 장기간의 시간, 굉장한 이제 공사비,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은 이제 인근 어민의 어업 활동이 이용되는 반면, 그래서 이제 매립지는 이제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매립지 이용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 따라서 공유수면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종전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이제 땅이 되니까 그 땅에 대해서도 이제 그대로 관할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됐던 건데,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 공유수면 매립지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따라 같은 조 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도 속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그러니까 매립 전에는 관할권이 있었던 청구인들 지자체라도요, 그 후 새로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시겠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진군하고 이제 뭐 평택시하고 이제 그 평택 그쪽 이제 매립 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당진군이 원래 이제 당진군의 관할권에 해당했던 바다였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생긴 것도 당진군의 이제 관할권을 갖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투게 됐던 사건이에요. 자, 이 결정은 자,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도록 한 2009년 4월 1일 법률 95775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된 최초 결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제 법으로 딱 매립지에 대한 건 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자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권한 제행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지방자치법 4조 8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 장관의 한 매립지가 속한 지자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대신 이렇게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억울하게 또 이제 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이 재량권을 갖는데 그 결정할 때 재량권 일탈 남용되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이제 대법원에 이제 제소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걸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으로 지금 이제 다툴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관련 조문인데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 4조, 원래 4조 1항은 행정법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헌법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조문이긴 해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은 종전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그걸 이제 줄여서 패치 이렇게 표현하죠. 판례가 패치, 또 나누거나 분할, 또 합칠 때, 그래서 이제 분합 이렇게 표현하죠. 판례가 법률로 이게 이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 이거는 이제 뭐 행정법에 이제 종종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역에 속할 지자체는 제4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라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이제 패치 분합 이런 것들 법률로 하고, 또 이제 관할구역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이제 1항은 되어 있는데, 이 매립지에 대한 거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8항에 보면 이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소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문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 인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선은 규정이 없어요. 바다 공유수면에 대한 거는. 그거는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하고요. 이 매립지에 대한 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요 겸업금지가 이제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건 이제 법무법인, 요즘에 여러분 이제 그 법무법인 굉장히 많죠. 로펌들, 크고 작은 이제 뭐 중소 로펌도 되게 많고, 대형 로펌도 뭐 유명한 로펌들 되게 많은데, 이제 법무법인이 이건 다툰 거예요, 로펌이. 변호사법 38조 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법. 요게 이제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그러니까 변호사, 개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하는 이제 변호사는 어떤 이제 다른 영리 활동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법무법인은 그걸 못하도록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걸 다툰 거예요. 그 결정유지법원 심판대항정은 자연인인 요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하고 지방 변호사회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겸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38조 2항에서. 근데 이걸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법무법인은 법률 서비스만, 법률 사무만 이제 주 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이걸 다툰 거예요. 이것은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와 구분되는 영리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혼입. 이 혼입이라는 게 이제 뭐 이 불순물이 이제 음식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혼입됐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섞이는 거, 순수성을 그래서 잃어버리는 그런 게 이제 혼입이에요.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항정은 그래서 목적이 정당성 수단적 적합성 인정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합헌이라고 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제 법무법인도 이제 뭐 법률 사무 외에 만약에 영리 업무도 가능하다면 이 법무법인이 각종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사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합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막 백화점이라든가 이제 막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그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소규모 이런 점포하고 일반 이제 가게하고 달리 좀 이제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따로 없고 그런 장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왜냐면 이제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임대인이, 그러니까 그 브랜드잖아요. 이마트라든가 뭐 이제 롯데마트 상권이 또 이제 발달된 곳에 대부분 이제 입점을 하고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파워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손님들,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요. 그럼 막대한 비용,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 또 고객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래서 대규모 점포는 공간 구조의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 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규모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와의 이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도 부속물 뭐 매수 청구라든가 또 이제 비용 상환 청구는 이런 민법상 이런 권리를 통해서 이제 투하 자원을 해소할 기회 가능성이 있고, 또 상가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건, 대항력 규정 적용을 받아 권리금 회수를 또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인 이런 규정은 없더라도 이제 이런 간접적인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헌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 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이제 세무조사 시 질문,
이 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이제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게 또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제 각하 결정을 한 건데 그 이제 판시사항에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또 소득과 관련해서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종교인 대상자, 이렇게 종교인 과세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 배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인이 이제 다툰 건데 기본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그 적용을 이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종교인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또 종교인 소득 관련해서 세무공무원의 질문 조사권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 조사 전 이제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일반 국민이 이제 청구인들이 왜 이제 특혜를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툰 건데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게 면제해달라. 근데 이제 이 시혜적 조항에 대해서는 그 시혜 대상에서 이제 배제된 사람들이 이제 일정한 경우 자기관련성 인정되는데 일반 국민은 이제 왜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관점에서 다툰 게 아니고, 설사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제도를 없애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이런 이제 혜택이 당연히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시혜적 법령과 달리 이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종교인,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종교인들은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각하된 거고,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종교인에 대한 수혜적 규정인 소득세법 등에 대해서 자신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해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투면 자유관련성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또 설사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도요, 이거는 좀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심판대상 조항이 종교인에 대해서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도 이제 않았었고, 또한 종교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이 결국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혹시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 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 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자유관련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국 각하된 사건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법리적으로 전형적인 이제 그 시혜적인 법령에 대해서 그 같은 동일한 이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왜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다퉜을 때 자유관련성 인정될 여지가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런 사안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 삭제가 되면 누구도 혜택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주장을 할 때 이제 평등원칙에 반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다투지도 않았었고, 일단은 뭐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하를 했다 이 정도 참고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결정 중에서 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이제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제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 제2항이 죄형법정지 위반되는지. 자, 이거는 기존에도 이런 논리로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판례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새마을금고법 사건도 그렇고. 자, 보면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 제2항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하여, 제4항에서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각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자, 위 조항들은 모두 선거운동에 관한 기간, 방법 등에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 제2항 내지 4항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 그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그러니까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에 관한 추가적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 위반된다. 이거.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결국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정관에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선거운동 위반 여부가 결정되고 그건 결국 이제 처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새마을금고법도 이제 이런 논리로 위헌 결정이 내려요. 새마을금고 이제 정관에 의해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거. 단체협약, 노사 간의 이제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체협약이 위반하면 처벌되도록. 단체협약이 이제 법률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노사 간의 이제 일종의 자주법, 단체협약이 처벌을 결정하고, 정관이 처벌을 결정하고, 이 노동관계법에 이제 그 단체협약에서 처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다 죄형법정주 위배되는 거예요, 위헌. 법률이 아닌 정관, 법률이 아닌 단체협약에 의해서 처벌이 이제 좌우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급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이제 특정 자격증,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소유자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31조 2항.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담임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직업상담사, 고용노동부, 또 이제 노무사 이런 자격이 있으면 이제 그런 고용노동직에서 또 이제 가산점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 또 이제 신반대상 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93년 12월 31일 이후 유지되어 왔고, 또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벌 조항은 과잉금융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오래된 제도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직 자격증으로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충분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이제 전문 분야도 의사들도 변호사도 노무사도 세무사도 회계사도 다 힘들어지면서 이제 공무원만한 직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컷이 그러니까 좀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자격증 없는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문제씩만 더 맞춘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 더 맞추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보통 한 과목에서 한두 문제씩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를 실수해서 잘못 읽어서 정말 이제 조금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로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 자기 실력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을 그래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거기에다 덧붙여 플러스 알파의 점수까지 나올 수 있다면 다 합격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대부분 자기 실력만큼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당황하고 긴장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신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남들 당연히 맞추는 거 너무나 기본적인 걸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아도 내 실력만 100% 발휘해도 여러분 다 합격하신다고. 그런 자세로 접근하길 바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전문직 가산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산점 어떤 경우는 3.5점 그건 믿고 방심하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나는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나 스스로 모든 장애를 이겨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다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짓이나 그 밖에 이제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을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건 이제 출제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합헌인 부분이 이헌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심판 대상 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러니까 부정 취득이잖아요. 부정 취득한 건 당연히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야죠. 피해체성, 법익 기능성에 위배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반면 심판 대상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정당하게 적법하게 취득해 있는 다른 면허까지 하나의 어떤 일종 대형 면허 부정 취득, 이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다. 일종 보통이라든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든가 소형면허라든가 특수면허라든가 다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건, 그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 수단이 가해지더라도 여전히 해당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므로 교통의 안전 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는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근데 반면, 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아시겠죠?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체성,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거죠. 임의적 취소 정지 사유로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목적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체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하더라도 위법의 정도, 비난의 정도가 이제 미약한, 그래서 이제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유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제한. 항상 이제 운전면허 관련되는 건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이유가, 운전이 직업인 사람에게는 직업의 자유 침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처럼 운전이 직업이 아닌 분들에게는 이제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쟁의, 올해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이제 이 사건들인데요. 이건 잠깐 쉬었다가 또 모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